동북권에서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직장과 가정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연쇄 감염의 고리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순천시에 이어 광양시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합니다. 고흥 동강특화 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해 고흥군이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사업시행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던 용의자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광양의 한 모텔에서 51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며칠째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여수와 순천, 광양 등지에 넓게 걸쳐 있고 복잡해서 지자체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연쇄 감염과 도시별 교차 감염 등 사실상 광범위 확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양 6명, 순천 2명, 여수 1명,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순천 은행 직원인 광주 517번 확진자발 감염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동부권에만 20명이 넘는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광양 31번, 32번, 33번 확진자는 제철소 협력업체 통근버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연쇄 감염뿐만 아니라 광양 28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여수 18번 확진자, 순천 78번 확진자와 접촉한 광양 30번 확진자 등 도시별 교차 감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전남 동부권 내 광범위 확산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0% 내외로 하루하루 누적되고 시군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순천시에 이어 비상이 걸린 광양시는 오늘, 여수시는 내일부터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기본 방역 수칙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 업종 특성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코로나 검사를 미루고 감기약을 복용해 전파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며 유증상자의 경우 병원에 가기 앞서 우선 보건소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광약협력업체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촉자가 늘어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재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순천은행발 코로나19에 이어 2주 들어 광양협력업체발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늘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인근 여수광양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던 범인이 오늘 검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광양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51살 A씨를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가 개인적 원한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 동강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고흥군이 지난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돌려받기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업 시행자 측이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9월 동강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보조금 교부 결정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76억여 원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의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근거가 됐습니다. 고흥 동강 농공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군과 관계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에게 14억 원의 실질적인 자기자본금이 없었고 PF 대출 실행을 위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PF 자금 200억 원을 단순 의향서로만 제출을 해서 확약서가 아닌 의향서를 제출해서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공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시행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군이 사업 취소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사업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근거로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공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뒤늦게서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아니 우리가 승소를 했고 자격을 획득을 다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이제 고시를 했는데 그런 것만 봐서도 군에서는 굉장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적이라기보다는 편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민관 합동으로 수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서남 해수어류 양식수협, 수산업 견영인 연합회와 함께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시 화양 조발대교 입구에서 양식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수산물 판촉 행사를 가집니다. 국립공원 부지에 추진되면서 난항을 겪었던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새로운 국립공원 대체부지 기준을 마련했는데 핵심은 갯벌까지 육상 교환 면적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산공항이 들어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입니다. 국립공원인 이곳 부지 54만여 제곱미터에 1,833억 원을 들여 활주로 길이 1,200m짜리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금호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국립공원 가치 훼손과 철새 이동 경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실시 설계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신안군 주민들은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세종 정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흑산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환경부가 지난 8월 국립공원 해제 요청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해역, 즉 갯벌도 육상 교환 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필요한 120만 제곱미터의 국립공원 해제 부지 마련이 용이해진 것으로 신안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난 10월 말 흑산공항 대체 편입지 변경안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의 난제도 해결하고 갯벌 1호 국립공원 지정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 갯벌 지역은 그 종전에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세계 문화유산의 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어업권하고 관계없이 갯벌 지역에서도 국립공원 조정구역이 편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흑산공항 건설 문제 등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여수묘도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산단에 둘러싸여 각종 공해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향후회 등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한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은
지난달 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여수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여수시는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업자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인 박금만 작가가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려낸 역사화전이 한 달간의 전시 기간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두 1,3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금만 작가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절실함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국가수호 기념관인 호남 호국기념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순천시 연양동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 기념관은 보훈 상징물 전시관과 영상관, 호남 지역 국가수호 기록관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보훈지청은 의병봉기의 본고장이자 전란 때부터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호남의 보훈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이보람이 의원이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에 앞서 농업 농촌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